조선인 피폭자들의 이야기가 당시 우리가 너무나 열악한 처지였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처음 알리기 시작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뭐 불매운동을 하는 이 젊은 벗들에게도 이제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일본 사람들한테 고마워해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일본 벗들이 좋은 일본인들도 많아요. 나쁜 아베 같은 사람 족속만 있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특히 이 마루키 부부도 그 원폭도를 그릴 때 그 중에 하나를 조선을 그렸습니다. 까마귀예요. 제목이 까마귀. 여기 이렇게 한복 입은 할머니 형상을 해서 날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한복이 그려진 예술작품이 뭐 굉장히 많겠지만 가장 슬프고 가장 숭고한 예술작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작품 제목이 까마귀예요. 왜 까마귀일까? 왜 까마귀일까요? 자, 여기 그 사연이 나옵니다. 그 사연이 글씨가 작아서 보이시나요? 하늘에서 보면은 저 멀리에 까마귀 떼가 있는 데 있죠. 거기 가면 뭐가 있냐면 시신더미가 있어요. 근데 그 시신더미가 대개 조선 사람들이에요. 왜? 죽어서도 차별을 당하는 겁니다. 죽어서도 차별을 당해요. 그래서 조선 사람들, 자, 다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하고 있으면 일본 사람들이 그냥 가는 거예요. 이따이 일본 말로 아파 하면은 데리고 와서. 그래서 뭐 이따가 통계표를 보겠습니다만 조선인 피해자들의 그 사망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똑같이 피폭자 숫자에서도 일본인들에 비해서 조선 사람 비율이 그 피폭 당한 사람들 중에서 사망한 사람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1번, 조선 사람들에게 방사능이 나타내는 열과 폭풍과 방사능에 특별히 약한 유전자가 있어서 그렇다. 일본인에게는 없는 조선인에게 유전자가 있어서 그렇다. 그럴까요? 육체적으로, 형질적으로 우리 조선 사람, 일본 사람 뭐 큰 차이 없죠. 뭐 인간이 다 거기가 거기죠. 근데 왜 조선 사람이 많이 죽었을까요? 거기서도 원폭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치료도 못 받고 방치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었던 시신더미가 조선 사람인데 거기 까마귀가 와서 뭐 했어요? 그래서 원자폭탄이 떨어진 뒤 제일 마지막까지 시체가 남은 것은 조선 사람이었단다. 일본 사람은 많이 살아남았지만 조선 사람은 얼마 안 됐으니 어쩔 수가 없었지. 까마귀는 하늘에서도 많이 나왔어. 까마귀가 조선 사람 시체에서 누나를 퍼먹었단다. 그래서 시신이 돼서 차별받는 그 사람들. 거기에 이 아름다운 치마 저고리가 날아가는 모습을 마루키 부부가 그린 겁니다. 그래서 원폭 그림, 조선 사람들의 희생을 조선에서도 얘기를 못할 때 마루키 부부가 그려줬어요. 그 비슷한 얘기를 우리 옛날 신문에 나카사키 원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마루키 그 부부는 히로시마를 그린 거지만 나가사키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비슷한 얘기인데 까마귀 가서 눈을 쪼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멀리서 보니까 시신이 움직인다 이거예요. 시신이. 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살아있나? 하고 봤더니 어마어마한 구더기가 시신에 발생을 해서 그 구더기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시신이 꿈틀꿈틀 하는 것처럼 보이는 끔찍한 거였다 하는데, 이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조사한 통계인데요. 이 통계는 우리가 여러 면에서 봐야 합니다. 자, 히로시마에서, 그러니까 피폭자 총수를 42만 명을 잡아요. 근데, 조선 사람은, 자, 일본인 피폭자 수가 3분의 1쯤 되죠. 13만 9천 명이니까. 42만 명 중에서 15만이니까 3분의 1이 좀 넘죠. 나가사키에서는 27만 명 중에서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 4분의 1 조금 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전체로 치면은 피폭자 전체에서 69만 명 중에서 23만 명이 죽었으니까 딱 3분의 1쯤이 희생된 거예요. 그리고 이 숫자가 어때요? 피폭자 수는 500명 단위로 나오지만
폭사자 수는 한 명 한 명을 다 조사해서 명 단위로 끊기죠. 근데 조선인 피폭자 수를 보세요. 히로시마 5만 명이에요. 나가사키 2만 명이에요. 그래서 합계 7만 명이 피폭됐다고요. 1000명 단위도 아니고 10,000명 단위예요. 죽은 사람 숫자를 보면 기가 막히죠. 그냥 이것도 10,000명 단위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한 번도 조사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주먹구구도 세세하게 한 게 아니고 얼마쯤 있었을까? 한 5만 명은 됐겠지. 나가사키는 이제 좀 적었으니까 2만 명쯤 있었어. 근데 얼마쯤 준 것 같아? 아유, 나가사키에서는 절반쯤 죽었어. 히로시마는 더 죽었어. 그래갖고 60%쯤 죽었어. 그래서 3만 명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조사를 해본 게 없고, 그나마 이것도 일본 사람들이, 이 조선인 피폭자에 대해서 선구적인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언제쯤이냐면 74, 5년이니까 원자 폭탄 떨어지고 30년쯤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1세대 사람들이 아직 많이 살아있을 때죠. 그때 그 사람들 탐문해갖고 들은 얘기 갖고 낸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귀국자 2만 명이 살았는데 그 중에서 15,000명이 귀국하고 일본에 남은 게 5,000명. 그러니까 23,000명 중에서 일본에 7,000명 남고, 3만 명이 살아남았는데 23,000명이 귀국하고 7,000명이 일본에 남았다. 그래서 이 제일동포 중에 7,000명의 피폭자가 있고, 한국으로 귀국한 사람은 23,000명이 있고, 이 7,000명의 제일동포 피폭자 중에 상당수는 또 북으로 갔죠. 한 1,000몇백 명이 북으로 간 걸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 통계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국 정부가 낸 거 아닙니다. 그래도 조선인 피폭자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일본 지식인이나 활동가들이 낸 건데, 안타깝게도 주먹구구일 수밖에 없죠. 뭐 정부 차원의 통계 조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나마 내서 일부에서는 좀 너무 과장된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뭐 그걸 대체할 만한 정확한 통계가 사실은 없습니다. 같이 우리 활동했었던 김기진 씨하고 전갑생 씨가 뒤에 책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좀 정확한 숫자를 추산해 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말았는데, 요 4만 명은 좀 과장된 것 같다. 근데 전갑생 김기진 팀에서도 작업을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실체에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10,000 몇천 명 정도 선으로, 그래도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4만 명보다는 훨씬 적게 잡았습니다. 근데 가슴 아픈 게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아니에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인데, 히로시마에 이제 이 비석이 조선인 위령비가 섰어요. 근데 히로시마 비석하고 이따 나가사키 비석을 볼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한국인 원폭 피해자 이제 위령비예요. 거기 한 줄이 더 써져 있죠. 한 줄 더 써져 있는 거는 누구냐면 원폭 피해자가 많은데 그 중에 특별한 사람 한 명을 따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희생자들의 죽음이 다 똑같은데 왜 한 명을 기록했느냐. 그 당시 정서에서는 그랬을 수도 있다 싶은 게 누구냐면은 여기 이제 107번 사진인데요. 이우공 전하라고 되어 있죠. 이우가 누구냐면은 고종의 손자예요. 의친왕의 아들입니다. 의친왕의 둘째 아들인데, 양자로 어딜 갔냐면은 운현공, 즉 고종이 대원군의 작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원군의 큰아들이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양자로 갔으니까 운현궁의 적손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왕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데, 이분이 히로시마에 근무하다가 그때 출근길에 폭격을 맞아서 흔적 없이 말 타고 가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우공을 이제 기리는 이우공 전하가 이제 히로시마에서 전사했다 하고, 그러니까 히로시마에 원자탄 떨어진 것보다는 이유가 죽었다는 것을 이제 크게 당시에 매일신보에서 냈죠. 이 결혼식이 누구냐면은, 그러니까 당시에 조선에서는 로얄 웨딩이에요. 왕가의 결혼식으로 유명했는데, 바로 그러니까 영친왕은 일본 황족한테 강제로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우공도 일본 황족하고 결혼을 시키려고 했는데 싫어하고 조선 사람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박영효의 증손녀하고 결혼을 했어요. 박영효의 이제 증손녀하고 결혼을 해서 그게 이제 상당히 화제가 됐었는데 이유공이 이제 죽었고요. 이번에 오바마가 이번이 아니죠. 2000 몇 년입니까? 16년 초인가요? 15년인가요? 히로시마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히로시마를 방문하고 히로시마 평화공원에서 이제 가서 추모비에 헌화를 했죠. 근데 그때 한국에서 굉장히 요구를 한 게, 이 오바마가 갔었던 거리에서 200m가 채 안 떨어진, 한 150m쯤 떨어진, 그래서 일본의 원폭 희생자들의 위령비에서 한 150m쯤 떨어진 곳에 아까 본 이 위령비가 있습니다. 이 위령비는 처음에는 평화공원 바깥이에요. 저런 사람은 죽어서도 처벌받아서 평화공원 안에 안 세워줬는데 평화공원이 커지면서 지금은 평화공원 경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거기에 갔는데 여기에도 오바마가 와서 헌화를 하면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냐. 한국에서는 굉장히 바랐는데 모르겠어요. 오바마한테 제대로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 안 가고. 걸어갔다 오면은 걸어가는데 2, 3분. 거기서 뭐 조금 1분쯤 있다 하면은 다 합치면 한 5분이면은 들 수 있는 건데 그걸 안 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바마가 한국인 원폭 희생자에게 조의를 표해야 한다. 여기 심진태 지부장님도 계시고 여러분이 계시네요. 자, 그래서 우리 한국인의 원폭 피해를 미국이 배상해야 한다. 라고 김영희 변호사, 탈핵 법률가 모임 해바라기의 대표도 있고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는데 뉴스에서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 누구냐면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단의 조사단장을 맡았었죠. 그러니까 어때요? 나가서 내 같은 거 보면은 원폭에도 나오고 위원서에도 나오고 또 한일 유착 뭐 거기에도 나오고 해서 그놈이란데 우리 쪽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이 검찰 과거사 열심히 하는 분이 또 원폭 문제도 관심 갖고 열심히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저도 김영희 변호사 직접 만나서 인사한 적은 없지만 참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한국에도 이 미국에게 원폭 피해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하는 얘기가 아주 드물게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재판하는 거 가능한데 미국은 이 재판은 가능한데 재판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서 그게 문제고. 그다음에 또 여기 이제 경향신문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원폭 피해자 2, 3세 문제를 또 다뤄줬죠. 기사가 안 다뤄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안타깝게 1년에 한 번, 요맘때 8월 6일, 7일, 8일, 9일 그때 잠깐 다뤄지고 다시 잊혀져 버리는 그게 매년 반복되었습니다. 이게 나가사키예요. 나가사키는 히로시마보다 더 그렇죠. 여기 비석 글씨 보입니까? 수도비인데 여기는 조선인이에요. 히로시마는 한국인이에요. 원폭에도 분단이 있는 거예요. 히로시마는 민단계가 주축이다. 원폭을 맞을 때 민단이나 총련이 어디 있고 뭐 우리가 분단 안 돼 있었죠. 그런데 원폭 희생자를 기리는 데서도 분단이 있어서 히로시마가 아마 일종의 타협이 된 것 같아요. 히로시마는 한국으로, 나가사키는 조선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립 주체면에서도 좀 차이가 있었던 게 히로시마는 그러니까 우리 민단 동포들이 이제 좀 많은 역할을 했다면 나가사키는 일본 사람들이 또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그 차이가 있는데 유공 얘기는 했고. 자, 우리 한수산 선생이 까마귀라는 소설을 썼죠. 바로 까마귀, 아까 원폭도에서도 카라스라고 해서 까마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까마귀라고 5권짜리 소설을 썼어요. 이 한수산 선생이 나가사키에 가서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자기를 잘 모아놨거든요. 이 까마귀의
중요하게 다뤄졌었던 얘기가 군함도입니다. 그래서 이 군함도 문제가 다시 그 얘기가 됐을 때 이 소설을 좀 축약을 해서 이 군함도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두 편이 나왔죠. 이게 한순환 선생이 새로 쓴 게 아니고 그건 오래전부터 사람들 관심 안 가질 때부터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일본인 다카자나 선생님, 한 2, 3년 전에 세상을 뜨셨습니다. 다카자나 선생님 같은 분이 이 군함도 얘기를 아주 끈질기게 파헤쳤죠. 끈질기게 파헤쳤습니다. 다카자나 선생의 사부격이 오카 마사하루 목사님이에요. 기독교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 나카사키의 이 평화자료관을 만드는 그런 활동을 하셨고, 그러니까 우연히 군함도 희생자의 명단을 입수한 거예요. 징용됐던 사람들 명단에서, 야,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이렇게 죽었어? 그 고통을, 70년대니까 거기 20대 때 끌려갔던 사람들이 아직 50대일 때, 지금 제 나이보다도 젊었을 때, 그런 사람들 다 찾아다니면서, 이게 지금 인터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자료도 남겼어요. 이 오카 마사하루 목사님.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 이제 말년에는 머리가 벗겨지셨네요. 그래서 오카 마사하루 목사님이 94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오카 마사하루 목사님이 모았었던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나가사키 평화자료관이 만들어집니다. 그 평화자료관의 관장이 바로 다카자네 선생님. 되게 젊었죠? 이거 만나봐요. 수염부터 하얘집니다. 예, 보면은 30대 정도밖에, 후반이나 40대 정도밖에는 안 돼 보이는데, 우리 지금 정준호 목사님 연배 정도밖에는 안 돼 보이는데, 수염은 하얗죠. 수염은 하얗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때까지 일관되게 이 평화자료관, 이걸 지키면서 활동을 해오신 거예요. 이런 분들은 진짜 우리가 진짜 동상 세워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처음부터 자료 모으고, 이런 분들이 하나하나 자료를 모아서 그나마 군함도도 지금 우리가 알게 된 거고, 나가사키 지역의 그 원폭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강제 합병에 대해서 일본 국민으로 사죄한다. 원폭과 조선인에 대한 그 책자들을 이 자료관에서 많이 냈습니다. 근데 일본에 가면 자료관이 나가사키에 가면은 원폭 기념관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요 조그만 이 오카 마사하루 기념 평화자료관입니다. 그리고 다카자나 선생님이 관장을 하고 계셨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나가사키 시에서 지은 건데 너무 틀려요. 여기는 평화자료관이 뭐냐면은 그 평화에 보면은 연대입니다. 일본의 전쟁 책임을 분명히 하면서, 일본이 피해를 입은 것도 맞죠. 그리고 거기서 일본이 자기의 피해를 일방적으로 피해자라고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들, 우리로 인해서 애꿎게 와서 그 죽은 사람들까지 같이 얘기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히로시마 평화 기념관이나 그 시에서 세운 나가사키 기념관 같은 데는 가해자로서의 일본이 사라져 버렸어요. 원폭은 압도적이기 때문에 원폭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원폭을 갖고 거기서 평화 얘기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자신의 가해자의 책임 속에서 평화를 얘기할 때 그 평화에는 일본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사람들, 일본으로 인하여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끌려와서 목숨을 잃은 무고한 조선인 중국인의 피해까지를 같이 보듬는 게 되죠. 나가사키 그 평화자료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에서 아주 모범이 되는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카자나 선생님의 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하시고, 합참평화의 집도 또 방문을 하셔서, 그러니까 하셨었습니다. 또 한 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이 이치바 준코라는 분이 계세요. 이 외에도 많습니다. 많지만 오늘 꼭 이 오카마사하루, 다카자나, 이치바 준코 이 세 분은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진을 찾아왔습니다. 이 한국의 히로시마 합천의 얘기를 썼고, 이 책을
그 김영률 씨가 부탁을 해서 번역을 이렇게 돼서 역사 비평사에서 이제 그 가능도 됐는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죠. 요 사진은, 이 오른쪽 요 사진은 바로 며칠 전 얘기예요. 며칠 전에 합천에 오셔서 거기서 이제 그 추도사를 하고 계신 장면입니다.